은행원이 그 가방에다가 10만 루브르를 가득 담아서 준 거예요. 어떡해요? 흰종이 줬잖아요. 왜야? 여기다가 10만 루브르라고, 이것은 10만 루브르가 적힌 수표다라고 텔레파시를 보낸 거예요. 이건 흰종이가 아니야. 이건 10만 루브르의 수표야. 너는 나에게 돈을 현금으로 줘야 돼.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돈 가방을 가지고 은행에서 나와요. 그리고 스탈린한테 갑니다. 내가 돈 가방 가지고 나왔다. 그래서 스탈린이 깜짝 놀라죠. 물론 10만 루블은 다시 은행에 돌아가요. 그리고 나서 은행원한테 묻죠. 너 이거 왜 10만 루블을 내줬냐? 그랬더니 은행원이 이거 아까 분명 수표였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초능력 시험에 패스하고 나서 이제 스탈린한테 많은 총애를 받게 돼요. 그래서 어떤 걸 이제 만약에 잠깐만요. 여러분이 스탈린이었다면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볼프한테 뭘 원했겠어요? 내가 독재자야. 내가 정치가야. 무엇을 알고 싶을까요? 그렇죠. 전쟁에 대한 예상이라든지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겠죠. 그래서 그가 부르기만 하면 그가 살고 있는 크렘블린 궁이라는 곳이 있어요. 크렘블린 궁으로 가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이제 그가 그 스탈린, 독재자 스탈린과 수많은 아주 많은 장교들, 고위 간부들이 모인 자리에서 스탈린이 볼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넨 참 교활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 순간 볼프가 그 방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텔레파시를 보낸 거예요. 아니, 진짜 교활한 건 스탈린 너야 라고 생각하게요. 와, 그쵸? 역공격 당했죠. 역공당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다 사람들 깜짝 놀란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스탈린이 분명 얘한테 너 교활한 거야. 근데 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아니, 네 새끼가 더 교활한 새끼야 라고 생각이 드니까 자기 보스인데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있는 고위 간부들도 다 최고 충성하는 사람들이잖아. 이 사람도 얘에 대한 텔레파시 능력을 인정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스탈린은 그 일을 알게 되고는 그냥 역시 얘는 능력이 있다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다가 어느 날 스탈린이 또다시 그를 자신의 궁으로 부릅니다. 그러면서 비밀경찰국장을 소개시켜줘요. 비밀경찰국장을요. 그래서 비밀경찰이 그 국장이 뭐라 그러냐면, 자, 이 크렘블린 궁은 경비가 아주 삼엄하다. 그런데 여기에서 일단 밖으로 빠져나가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당연히 독재자가 사는 곳이니까 엄청 경계가 삼엄하겠지. 누구 나가고 사람이 다 검사가 철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비밀경찰국장이 경비원들한테 절대로 어떤 누구라도 그 볼프를 통과시키지 말아라고 얘기를 해놔요. 특별 지시를 해요. 그런데 그날 밤 볼프는 아무런 검문도 받지 않고 크렘블린 궁을 유유히 빠져나가요. 경례를 받으면서요. 계속 볼프를 시험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볼프를 불러드립니다. 너 어떻게 한 거냐? 자, 그랬더니 그가 웃기만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경비원들을 찾아갑니다. 니네! 내가 분명히 이 볼프 보내지 말라 그랬잖아! 니네 왜 쟤 보냈어? 그랬더니 경비원들이 하는 말. 왜? 방금 스탈린이었는데요? 경비원들한테는 그가 볼프가 아니라 스탈린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보면 여러분, 이게 되게 실제 스토리라고 생각하면 스탈린 밑에서 스탈린한테 충성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볼프라는 애가 초능력을 가지고 와가지고 스탈린 막 초능력으로 사람들한테 나는 스탈린이야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꼴이 예쁜 꼴이겠어요? 경계가 안 되는 꼬라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를 경계해요. 사람들이 얘를 막 경계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도 텔레파시를 막 보내요.
너도 똑같이 더러운 새끼야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대요. 사람들이 이 뭐 쥐새끼 같은 유태인 새끼. 뭐 유럽에서는 유태인을 좀 멸시하는 분위기가 있었으니까 이런 더러운 유태인 새끼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한 거를 얘가 다시 똑같은 말을 텔레파시를 보낸 거야. 너도 쥐새끼 같은 러시안이야 이러면서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파만파 전해지면서 사람들이 더욱더 얘에 대해 신임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중요한 걸 하나 합니다. 스탈린한테 이제 예언을 해줘요. 독일과 러시아 간의 대전쟁이 발발할 거다. 그리고 독일이 질 거다라고 예언을 하는데 그대로 적중을 합니다. 자, 이제 스탈린이 얘를 완전히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의 능력을 조금 더 군사적으로 사용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시베리아로 보냅니다. 그곳에 러시아 첩보 학교가 있어요. 거기에 비밀 경찰 요원들이 첩보 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있어요. 나 이런 거 제일 좋아하는 거. 비밀 학교 이런 거나 첩보원 되는 거나 진짜 좋아하거든. 그래서 얘가 거기 왜 갔냐? 교육을 시키라고 가요. 왜냐면 첩보원들이 만약 텔레파시 능력을 갖게 된다면 어마어마해지니까요. 그래서 텔레파시를 교육시키라고 시베리아에 보냈어요.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왜냐? 안 하면 죽으니까 스탈린한테. 그런데 여기서 그가 느껴요. 스탈린, 텔레파시는 내가 아무리 교육시킨다고 당신의 요원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도 열심히 노력했지만 이건 선천적인 능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라고 그거에 대한 확인 작업 시켜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적으로 이걸 확인 안 해주면 왜? 너 왜 우리 아들한테 텔레파시 안 가르쳐? 너 이러다 독일군한테 가서 가르치려고 그러지? 이러면 또 죽는 거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목숨이 위험해. 자신의 초능력 때문에. 그래서 얘가 이건 나만 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걸 입증하고서야 시베리아 첩보학교를 떠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시베리아를 떠나고 나서도 여전히 스탈린 밑에서 비밀 경찰국에서 일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원거리 투시라든지 예언이라든지 그리고 범죄 해결과 관련된 물건 찾기 이런 수많은 업무들을 경찰국 밑에서 수행하게 되죠. 자, 그러다가 스탈린이 죽기 1953년 스탈린이 죽기 20시간 전이에요. 스탈린의 측근에게 얘기를 합니다. 스탈린은 오늘 죽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 예언은 적중하죠. 스탈린이 운명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스탈린이 죽고 나서 이 사람은 연구 대상이 돼요. 러시아의 과학원들이 모여서 얘를 연구하기 시작해요. 너의 초능력은 어디서 오는 거냐? 이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냐? 너의 초능력의 한계는 온 게 어디야? 넌 스탈린의 죽음까지 예고했잖아. 너 많은 것들을 했잖아. 그래서 연구원에서 데려가요, 얘를. 그래가지고 하는데 밝혀지는 게 없어. 초능력을 규명하는 데는 실패하고 맙니다. 자, 그러면서 그 사람은 이제 자유의 몸이 돼요. 그러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냥 여행하러요. 여행하러 돌아다니는데 워낙 유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만나고 싶어 했대요. 그리고 공연도 보고 싶어 했고요.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다시 러시아로 돌아와서 구소련에 초능력 부대 결가 있었대요. 그 초능력 부대 결성에 이 사람이 시초가 됩니다. 초석이 돼요. 그래서 많은 시스템들을 다져요. 마치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는데 엑스맨 있죠? 엑스맨에서 왜 그 아저씨가 자기와 같은 그 뮤턴트들 있잖아요. 돌연변이들을 모아가지고 어떤 정의로운 일에 쓰이는 것처럼 이 사람도 초능력 부대 결성을 했다고 해요. 볼프는 1974년 모스크바에서 노환으로 사망합니다. 그런데 그가 사망하고 나서 그와 관련된 모든 문서, 그가 썼던 모든 기록들, 일기들은 모든 전부가 비밀 경찰에 의해서 몰수당했어요. 그리고 현재도 그 기록은 비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에선 그의 일대기와 활약상이 여전히 비밀에 붙여져 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린
오늘 너무나 많은 것을 알아버렸네요. 내가 궁금한 것은 러시아 비밀 경찰이 그의 일생에 대해서 그렇게 비밀로 붙였는데 어떻게 디바제시칸이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걸까요?